옛날에 처음 배나통일 했을 때는 처음 받아보는 류의 이런 댓글 때문에 약간 뭐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도 적응되니까 감정에 조금 더 영향을 안 미치더라고. 아 또 이런 사람 있구나. 적응 그냥 별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오늘 일치고 온 것 때문에 그것도 스트레스도 받지. 이것 때문에 잘하라고 한 얘기니까 잘해야지 뭐. 봐요. 네. 자, 준비 시작.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나통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얼굴 살이 빠져가지고. 아 네. 오늘 안경이 컨셉이었으면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지. 저도 끼고 왔을 텐데. 원래 근데 지성이 형 안경 쓰잖아요. 저는 그쵸? 쓰죠. 네. 네, 왜 쓰신 거죠? 저 요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네. 이거 벗으면 약간 좀 작가 컨셉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러네, 약간 진짜. 예술가 컨셉처럼 이렇게 머리도 약간 좀 산만하시고. 약간 미술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잠깐 세상으로 잠깐 나온 예술가. 네. 나쁘지 않네. 근데 또 마이크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거 처음 봤어요. 네, 이게 저희는 이걸 개미 더듬이라고 하는데. 괜찮나 있어 보이네. 네. 여기다 얘기하면 되나요, 저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좋아지고 있어. 네,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네네. 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크리스마스였군요. 네. 였군요. 네, 별일 없었던 걸로.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도 한 22일까지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일만 또 좀 새로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이분 날이랑 크리스마스는 엄청 놀았죠. 뭐 하면서 어떻게 노는 거죠? 이분 날은 친구들이랑 이제 밤새 놀고 어제는 뭐 데이트도 좀 하고. 연애하세요? 연애는 아닌데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관계. 여자친구인 사람하고. 관계인 걸로. 네, 뭐 친구는 또 아닌데 애인은 또 아닌 뭐 그런 관계가 좀 있어서. 네, 썸 타는 단계인가 봐요. 네, 어제 건대에 가서 놀았어요. 건대 가서. 왜 왔어요 거기? 거기에 되게 진짜 복잡한데 그거 왜? 거기 되게 지하에 되게 좋은 좌식 카페가 있어요.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가보세요. 진짜 좌식 카페인데. 건대에서 안 놀아요. 그래요? 네, 건대는 건대에서 안 놀아. 칵테일 집이에요, 칵테일. 근데 되게 거기에 없던 사람도 쌤 쏟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둘이 네. 맞춰서 가봤죠.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얘기로 그냥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크리스마스를 그 당일날에 이브 날 좀 저녁 늦게 결혼식도 갔다가 좀 저녁에 늦게 이분 날 결혼식. 네,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놀았던 것 같아요. 뭐 나름 즐겁게 보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 건강하시고 요즘 독감 돈다고 하시던데 뉴스에서 앵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독감은 안 걸리시고 앞으로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뭐 컨셉이에요. 이 지금 노트북 이렇게 해놓고. 저도 뭔가 좀 저쪽가 보고 많아서 이쪽 보게 되네. 같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틈틈이 같이 보는 걸 좋은데. 댓글 때문에. 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희가 지난해 10회차에 직업에 관련돼서 했었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 그 민국 대한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학력과 실력을 겸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회 내에서 팀워크가 또 중요하다. 그걸 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다 가방끈이 길어서 대학교도 나오고 이랬는데 약간 그런 팀워크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다고 이제 기사도 접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워크 좋죠. 네, 저희는 팀워크 아주 좋죠, 그렇죠? 그죠? 그럼요. 네. 뭐 따로 연락하고 뭐 서로 만나서 밥을 먹진 않지만 우리는 되게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뭐 우리는 굳이 사적이 아니 공적인 자리에서 확실한 팀워크. 그죠. 그게 얼마나 그렇죠. 중요한. 네. 우리 약간 미국 마인드라 가지고 그렇죠. 일을 공공공공공공사. 요 제스처는 뭔가 미국식 제스처예요. 네, 남겨주셨고 또 남겨주셨는데 그 막동이님께서 남겨주셨는데 탈북자분들이 하술에 능하다고. 하술에. 네.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술에 능하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고 남겨달라고 했더니 다시 남겨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탈북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데 입담이 좀 좋더라. 그래서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좀 개발을 해가지고 뭐 이런 쪽으로 일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쪽으로 방향으로 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뭐 하술에 능한 분들은 하면 좋겠죠. 근데 저희가 몇 회차에 나눴었죠.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탈북자들은 3만 명 중에 뭐 0. 몇 %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 하술이 좋은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술에 제일 좋은 분들만 나오는 거 아닐까? 그죠? 뭐 그렇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지적인 면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말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저만 봐도 말 잘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저 막내가 있는데 막내하고 그 비교하면은 막내하고는 감히 내가 동생 앞에서 말 잘한단 말을 못 하고. 다음 주에 막내가 여기 앉아 있고 제가 그러면 그러면 동생이 이렇게 이 배나 TV를 들었다 놨다 할 거야.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댓글도 나눠봤고 또 다들 무사히 건강하게 다 잘 지내고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또 우리 11회차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11회차 주제는 이제 남북한 인기 직종에 대해서 다뤄볼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남북한 인기 직종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잠시만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탈북자 right now 리님께서 right now. right now. 지금 당장. 네. 지금 당장 이씨님께서 탈북자에 대한 직업 훈련과 취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직업 훈련이 단순 집체 교육인지 아니면 개인의 뭐 적성이나 흥미 이런 거에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탈북자에 대한 취업이 단순 알선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은 더 뭐 탈북자들을 많이 채용하는 업체 위주로 뭐 채용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주제랑은 좀 다른 얘기네요. 근데 요 주제 보면서 이게 지금 북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대한민국 상황을 얘기하는지가 분명치 않아요. 대한민국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들의 취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늘은 남북한 인기 직종이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또 얘기 나는 게 이게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은 남한에서의 기준으로 보는 탈북자들 인기 직종인지 아니면은 북한에서 보는 게 탈북자 중심인 건지 아니면은 희철 씨 같은 청년들이 남한에서 보는 건지 분명히 우리가 구분짓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 아닐까요? 방금 제일 후자에 말씀하신 거? 남한에서 인기 직종과 북한에서 인기 직종을 뭐 비교해서 뭐 어떤 식으로 인기 직종이 된 건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선 지금 옛날에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의 인기 순위 1위가 연예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린애아이마저도 1위가 건물주. 오, 건물주. 제가 4일 전에 봤어요 뉴스 그 신문을. 네. 아침마다 엄마랑 같이 뉴스를 보는데. 20살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엄마랑 얘기를 하면서 조금 씁쓸했어요. 건물주를 하면서 딱히 자아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보람을 느끼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근데 이제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현실과 그런 좀 안 좋은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 불안한 상황. 차라리 연예인은 내가 화려해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싶다, 아이돌이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지만 그건 또 자아 실현과도 관련이 있는데 건물주란 얘기는 그냥 먹고만 살겠다 이 힘든 세상 이런 느낌이라서 사회상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인기 직종을 얘기하기 전에도 그럼 북한의 사회상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알고 싶고. 그러면은 알아보셨네요. 네, 제가 알아봤어요. 북한에서 인기 직종. 근데 저는 단순하게 뭐 외화벌이나 운전수 뭐 그런 직종에 대해서 그랬었는데 여기가 이제 남성 기순자 15명으로 조사한 거라고 포털 사이트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여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권한행 이게 언제 때 조사한지가 왜냐면 남성 귀순자라고 하면 이게 옛날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약간 15명 대상으로 조사해가지고. 15명 조사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여기에 어느 정도는 비슷하겠죠 뭐. 그렇죠. 이게 권한행군의 시기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고난의 행군 아니고도 지금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근데 요거는 군간이 일인 거는 요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윗동네선 친구들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가장 핫한 인기 직종이 뭐냐 했더니 지금하고 완전 내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럼 10년 전에 뭐였는데 지금 뭘로 바뀐 거죠? 지금 옛날에 같은 거 비슷해요. 군인이 1순위였어요. 그쵸. 권한행군 시기에 군인이 왜냐면 군인 그리고 뭐 외화벌이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군인이라고 하면 통틀린 건데 보위부, 그다음에 안전부, 그때당 안전부인데 지금은 보안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정원, 한국말로 하면 국정원, 경찰, 군인이 직업 군인이 우선이었던 거지. 예전에. 예전에 권한행군 시기. 근데 보위지도하고 보안서는 지금도 인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경찰하고 국정원은 약간 이게 한국말로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지금도 어찌 보면 자료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북한에서 막 사람 막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 보위부나 뭐 군인이 되면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자아 실현이나 돈 많이 벌고 싶어가 아니라 내 목숨 정도는 유지하고 싶어. 아니지.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보이지돈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안성 그러니까 안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예를 타이틀 갖고 있잖아. 왜냐면 권력이나 타이틀 갖고 있으면서 돈은 돈대로 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지. 왜냐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가서 또 불법을 했냐고 돈을 괄지. 결국에는 돈하고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직종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갈 갈취를 할 수 있는 그치. 거예요. 대놓고. 그러니까 내가 안전원이고 보위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중국으로 이제 월경을 하는 사람들이나 도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눈 감아주는 대가를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있고 보안원이나 안전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북한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비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비리들이죠. 불법이고. 근데 그런 행태들이 뭐 골동장사도 있겠고 뭐 온갖 중국과의 그런 불법적인 그런 무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겠고 한데 이런 걸 단속하면서 아주 공식적으로 단속하면서 단속 건수가 걸리면은 그걸 봐준 대가로 내가 돈을 받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공갈 협박 조직이죠. 합법적인 건달이구나. 그치. 네, 합법적인 건달. 맞았구나. 그다음에 여기 뭐 당일꾼이 있는데 저희 아빠도 뭐 당일꾼이었지만은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일용직을 말하는 거죠. 당일꾼이라는 게 간부. 그게 저 당일날 일하는 사람. 당일꾼이라는 게 당일날 일하는 직업이라 해서 당일꾼. 북한하고 한국의 체제가 다른 게 한국은 사장이 탑이잖아요. 근데 북한 식으로 보면 사장 외에 당비서라고 해가지고 약간은 군대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중대장 위에 군목이 있어가지고 군목이 결국엔 중대장을 컨트롤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중대장 위에 군목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위에 당비서가 있는 거지. 당의 당비서의 지시에 따라 지배인이나 사장이 움직이는 거지. 약간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별로 추천 별로 인기 있는 건 모르겠어요. 군대에도 당일군 같은 존재가 있는데 한 개 중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대에 또 정치지도원이 따로 있어요. 이 정치지도원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군인들의 이런 정신적인 이런 충성도나 이런 걸 교육하는 뭐랄까 세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상적인 부분을 담당해가지고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대 안에 사실상 정치지도원이 있는 건데 사실 중대장이랑 정치지도원은 맞짱 떠요. 같은 계급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중대장은 과감한데? 중대장은 행정이고 네. 그 정치지도는 정치 쪽에 가지고 사상을 담당하는 쪽에 가지고 근데 그 구부로 말하면은 정치지도원이 그러니까 행정 위치에서 낮지만은 실질적인 파워는 정치지도원이 위인 거지. 뭔가 다 그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인기 순위가. 네. 좀 탑부터는 이렇게 약간 제가 이거를 쭉 그냥 불러드릴게요 한번.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번째까지 당일꾼이 나왔는데 4위가 그랬고 5위가 의사고 그 다음에 운전수 6위가 운전수 7위가 기업서 자재지도원 그리고 교사 과학자 그리고 선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원이란 무역선원 얘기하는 무역선원. 네, 이 선원들은 이제 배 타고 이제 항행을 하면서 이제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약간 무역을 이렇게 들어간 거는 이렇게 외국의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욕망이 좀 있는 건가? 그리고 있고 외국 나가면 페이가 높아요. 그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6개월짜리 그 외국 손 탄다는 자체가 페이를 위험 수당까지 더 주고 그리고 해외 나갔을 때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사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이 사올 수 있는 그것 퍼센트도 줘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사와서 다시 북한에서 팔면은 그거 있잖아요. 마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외에 관련된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죠. 이게 덧붙이자면은 그거 예를 그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외국에서 동남아 쪽으로 많이 그 진출해서 사업을 확장하잖아요. 근데 그 확장하는 이유가 그 우리 입장에서는 적은 페이를 주는 거지만 동남아에 있는 그 현지인들이 직업을 구할 때는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페이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 선언도 항해를 하면서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페이를 받는 거고 근데 또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페이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북한 현지 내에서는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의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 너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인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북한은 여기는 그 개인 왕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잘 불법인가요? 왕진이라 하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서 진료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같이 병원에 찾아가는 시스템이지. 북한은 병원이 그러니까 약간 의사들이 환자가 아프면 의사가 그 환자 집까지 찾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진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는. 근데 이게 찾아가는 시스템이 사실상은 합법적인 건 아니죠. 왕진 합법적이에요, 그게. 그래요? 왕진 자체가. 저희 때는
때쯤이면 2000년 이제 후반부터는 그러니까 뭔가 간호원이라던가 간호원이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근데 간호사 간호원 이렇게 부르는데 간호원이라던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개인이 요청하면은 그게 합법적인 게 아닌데 그냥 와가지고 뭐 주사도 놔주고 약물도 처방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간호사니까. 네, 이러면서 돈을 또 많이 벌어요. 근데 의사 같은 경우에도 이건 조금 부단적인 얘기는 한데 제가 아는 언니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사고를 치셔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산부인과 수술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좀 비위생적이긴 하겠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 다 집에서 애 낳았어. 근데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병원에 가서 하느니 집에서 잘 소독을 해가지고 집에서 따뜻한 데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되고 있고. 이거 PD님 한번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거 그대로면. 운전수도 있어요. 근데 북한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근데 교통수단이 안 좋다 보니까 뭔가 내가 운전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행방 장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산에서 살면은 막 청진에 장사하러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차들을 많이 타고. 이때 행방의 의미가 뭐냐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그 장사의 길을 간다는 의미거든요. 그 방향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줄임말이지 행방이라고. 네. 그리고 이게 북한 사람들이 그 흔히 하는 일상 용어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정신없고 산만한 사람 보고 애 행방이 없다고 그래요. 어디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 네, 행방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행방 철이 없이 없다, 철 거. 없다, 네. 뭐 어디 튈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 기업서 자재 지도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기업소 자대 우리 친척 중에도 있었는데 자재 지도원이라면은 이렇게 그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 창고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여기 힘이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물자를 들어오고 나갈 때에 대한 이렇게 항상 그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그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양을 줄일 수 있고 나가는 물량에 대해서 늘릴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마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챙기고 해가지고 우리 친척 중에서도 이런 분 한 분 있었는데 꽤 잘 살았어요. 네, 알게 모르게.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현지에서 물건 챙겨올 때 그 100% 가져야 될 걸 110으로 좀 얘기 좀 잘 해가지고 110이나 뇌물이나 이런 거 줘가지고 110이나 120 챙겨오면 그 20에 대한 마진은 매거잖아요. 왜냐면 계획서 그러면 서류상에는 100이니까 100% 120 같은 거에 대한 마진은 내가 그거에 대한 챙기니까. 근데 저는 오해인 게 이 과학자가 오해예요. 왜냐면 그거 아닐까요? 자꾸 핵 만들고 이러니까 그것도 과학자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언제 때 자료인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과학자가 2010년 이후에는 과학자를 되게 많이 우대해주는 정책을 좀 취하고 있어요. 북한 영화에서도 그렇고 지금 북한 과학자 거립하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과학자를 별로 중요시 권한행군 이전에는 그렇게 과학자 좀 중시하다가 이후에 권한행군 시기에는 과학자를 중시 안 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 다시 과학자를 중시하고 하게 됐어요. 왜냐면 북한이 항상 데이터 쓸 때는 시기가 언젠가가 되게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시기별로 북한이 계속 어느 정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변했거든요. 2002년 7일 조치 이후에 또 한 번 변했고 2008년에 한 번 변했고 2009년에 그 화폐 개혁 한 번 변했고 2010년 11년에 또 한 번 변했고 이게 북한 안에서도 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때는 이렇게 통제를 확 조이기도 하고 어떤 때 통제를 늘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좀 이런 직업들. 저는 이게 오해라고 생각했던 게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도 과학자라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테리들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쪽으로 유학도 갔다 오시고 인테리셨는데,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서 애들이 기계체조하는 애들이 받는 한 달 월급보다 북한에서 과학자들이 받는 월급이 더 작아서. 그러니까 더 작은 게 아니라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서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라 가지고 많이 중국으로 많이 가고 하죠. 네. 그리고 이 여성 직업 순위도 있는데 이거는 시간상 빨리 제가 한번 스킵. 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외화 상점 판매원이 있고요. 1순위. 네, 1순위가 그렇고, 그러니까 순위별로 나갑니다. 그리고 호텔 종업원, 그리고 외화벌이 일꾼, 영화배우, 의사, 재단사는 디자이너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기가 있어요. 근데 이 부기는 회계원이나 뭐 그런 격리. 네, 격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교사, 그리고 전화교환수, 미용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전화교환수가 있는데 저희 여기는 지금은 이 교환수 직업이 이제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인기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엔 교환수가 없고 왜냐면 이게 네. 자동화가 시스템이 된 거고 북한에서는 아직 교환수를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설비를 최 못한 부분도 있고 교환수가 일단은
그 모든 통화가 도청이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 저것 네.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고. 저거 뭐야, 그 설비를 체인하는 것 때문에 바꾸는 문제 때문에. 네. 근데 이 교환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뭐 어디 집에다 걸면은 교환수들이 전화를 받아서 누구 집에서 코드 뽑아서 이렇게 끼워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였었는데 최신소에서 이걸 했었는데 지금은 북한도 휴대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직종에 대한 인기는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직업은 꾸준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외화상점 판매원 이런 것도 호텔 종업원 이런 그러니까 외화나 외국의 그런 물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여성들이 직업에 굉장히 그런 인기가 많아요. 왜 이런 걸 선호할까 북한에서? 일단 깔끔하잖아. 그리고 외화상점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도시에 있는 것들이에요. 외화상점 그리고 호텔 종업원, 호텔 그러니까 종업원. 그리고 외화벌이 일꾼 다 이렇게 깔끔한 직종들이고 여자가 하기에는 여자는 어찌 보면 구별보다도 되게 깔끔하고 좋은 환경을 원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호텔이나 그 외화상점 같은 경우 그 외국인들 중심으로 하는 데길래 팁도 또 받아요. 이렇게 그쵸. 팁이 뭐 1달러라 해도 그게 하루에 1달러씩 받아도 그게 한 달이면 작은 돈도 아니에요. 보통 여성들이 일하면은 밖에 나가서 뭐 김매기를 하던 어디 탄강에서 뭐 전화 교환수를 하던 이게 환경이 그런 일할 수 있는 직업 환경이 열악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그쵸. 아주 공주 직업이죠. 그리고 완전. 외화상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해야 돼요. 어. 그러면은 일단 대학 정도 나온 사람들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들 이제 상대로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이게 다른 얘기인데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북한에서도 원어민으로 영어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치. 근데 북한 그 어린이들이 영어를 진짜 잘해요. 완전 원어민처럼. 그런 거 보면서 좀 놀랐어요. 근데 북한의 교육 방법이나 그게 그 한글 배우듯이 쓰면서 그러니까 듣고 쓰면서 말하는 방법을 그대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북한은 이거를 어릴 때부터 하게 하는 거지. 엄청 잘하던데 그 외국인 학교 애들은. 그런 애들이 이런 걸 하겠죠? 그쵸. 네. 적재적소에 쓰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능력이 그런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지금 북한의 인기 직종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네. 이제 윤 선배님께서 활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그거는 뭐 활약 나만의 네. 근데 활약을 여기서 좀 해주셔야 우리가 되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에 좀 과거의 데이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도 잠깐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네, 지금 거도 말씀드리면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전기사, 무역일꾼, 그리고 뭐 자재원. 근데 지금 요런 어제 내가 것들이 그 북한 인기가 친구들하고 얘기해봤더니 환전, 어우, 쉽게 말하면 고리대. 왜냐면 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그 북한인 사람들 많이 보냈어요. 근데 1년에 지금 100억에서 한 500억 정도라고 예상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정확한 통계가 아닌데 결국엔 30%대예요. 환전한 그거 거기서요? 환전하는 돈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들을 때 어쨌든 저도 뭐 이렇게 뭐 아는 사람들 통해서 전거 보고 들어봤더니 30%면은 여기에서 돈 가치하고 북한에서 느끼는 돈 가치는 다르니까 아예 다르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거리대 솔직히 기업도 30% 수익률 내려고 하면은 쉬운 그런 회사 많지 않아요. 없죠. 30%. 보통 10에서 15%. 근데 이게 돈을 환전해 주는 것만 30%대는 이게 고리대가 제일 인기 있고 그다음에 그렇겠네요. 환전 그리고 마약상. 그것도 많이 떼죠. 마진에 많이 남죠. 그렇죠. 마약 같은 경우 가공해가지고 1kg라는 건 요 한 줌이에요. 한 줌 가지고 그거를 넘기는 거 뭐 이런 것. 마약상의 인기 직업이라는 거는 좀 마음이 좀 아프다. 뭔가 근데 그만큼- 마약상은 또 위험한 직업이기도 해요. 큰 돈을 한 번에 벌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보통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벌려면 직접 들어가서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만약 잡힐 경우에는 국제범으로 잡혀가지고 종신형이나 총살로 들어가요. 중국에서는 마약을 굉장히 강력 범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총살 혹은 종신형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소유기로 파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약 상해를 할 정도면은 정부가 개입돼가지고 그리고 그쪽도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통크게 이렇게 한 번에 하면 뭐 몇십억씩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지 뭐 1,00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것들 소소하게 1g, 10g 파는 사람들이 아닌 거지. 요 경로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김정일 때 이제 그 백도라지 사업이라고 생겼어요. 이게 마약 사업이었고 외화벌이 그런 일환으로 생겼는데 39호실인가 거기서 이거를 총괄을 했었대요. 근데 요거를 요 함흥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함흥에 무슨 함흥 화학
공장인가요? 예, 예, 화학 공장 있고 화학- 화학대학도 있어요. 그 함흥 그 함흥에 이과 대학이 있는데 이과 대학생들이 그걸 많이 제조하는데 참여를 했었대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외화보리를 다루는 게 누구냐면 39호실인가 정확하진 않는데 어쨌든 요 마약 외화보리 사업을 간장했던 거는 김정일의 동생이 되시는 그 분, 네, 그 여자께서 하셨고. 이거 봐요. 이게 이 세뇌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 아직도 존댓말하고 있잖아요. 여사께서 하면 이따 댓글로 망성황상. 네, 그래서 그 김경이라는 여자가 했었고, 근데 뭐 이제는 수정이 있으니까 못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했고, 이게 얼마나 장려된 사업이었냐면 옛날에 김정일 때는 백도라지 영웅이라는 영웅 칭호도 줬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마약을 많이 네. 자비해가지고 영웅된 거지. 마약을 많이 팔아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 사람한테 백도라지 영웅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영웅상이라는 거는 엄청난 상이거든요. 근데 그 상 중에서 제일 좋은 상인 거죠, 그게. 그렇죠. 뭐 그 공화국 영웅, 노력 영웅 뭐 등등이 있는데 물론 그 영웅 중에서도 공화국 영웅이 제일 좋겠지만 그 영웅 종류의 백도라지 영웅상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줄 정도로. 그리고 네. 요즘 옛날에는 내 때만 해도 그 과거 적 얘기예요. 과거 적 얘기는 그 군대 갔다 와서 당원이 되고 대학 다녀오고 그다음에 뭐 큰 공장이라던가 뭐 이렇게 아까 지금 보이지돈 안전 이쪽을 가면은 인기 직종이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도 이렇게 한국에 친척이 있고 돈 좀 많이 보내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직종은 아니고 신세네 거의 그냥.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돈이 그냥 북한 안에서도 장땡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북한 안에서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고 지금도 뭐 당원이라는 개념보다도 저 집이 얼마큼 잘 사는지 능력주의로 많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실질적으로 장사도 보면은 옛날처럼 이렇게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스케일이 다르게 그 기차 그 빵통으로 그 차판이라고 하지 그 기차 차판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북한 안에도 지금 빈부격차가 지금 되게 크게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한국의 70년대 말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 한 번씩 이렇게 턴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그리고 제가 이건 올해 초에 접한 소식인데 또 인기 직종이 뭐냐면 북한에서 중국어 가외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이걸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옛날에 제포라 그러죠. 제일동포들이랑 이제 북한에 있는 그 친척과 일본에 있는 그 연락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탈북자들이 북한에 돈을 보내주는 것처럼 친척으로부터 엔화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일본어 가외가 유행을 했었어요. 왜냐면 관련 일본어를 조금 하고 이러면은 뭔가 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 이득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중국어가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중국과 공식적이든 아니면 암암리에든 계속 이런 무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뭔가 그 두가 실의 그 차이를 줄이려면은 내가 중국어를 직접적으로 아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 통역사나 혹은 직접적으로 중국어 가외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북한은 가외가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르쳐주는 이런 그러니까 불법으로 가르치는 야매라 그러죠. 야매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그런 인기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페이도 좀 세겠네요. 페이도 세고요. 네. 원래 가위는 다 세요. 저도 과외하고 있어요. 영어 가외. 영어 과외. 세요. 네. 그런 가외 있고. 2명 한 팀이라. 이게 인기 직종을 좀 보니까 약간 적성에 관련 있는 내 적성을 찾아가기보다는 좀 먹고 산다는 맞아요. 의미가 좀 강하네. 어떻게 해야 돈을 좀 더 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가. 왜냐면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돈이 많은 게 장땡이니까 예전처럼 뭐 군인으로서의 그런 충성도 이런 게 아닌 거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이 이제 우선이 되는 거고. 근데 요건 남북한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들의 꿈이 그쵸. 뭐 건물주 아니면 연예인이 사실 연예인은 돈만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연예인 일일 때는 좀 기분이 좀 좋았어요. 애들이 연예인을 꿈꾼다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뭐 사실 연예인이 돈 많은 직종이라기보다는 선망의 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런 면에 있어서 내 적성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서 1위가 연예인일 때 좀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건물주가 1위라는 거에는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어린이들이 연예인을 꿈꾸는 이유가 또 이게 뜨고 나면은 확
꽤 큰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가리켜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 속에서 이게 인기 직종으로 떠올랐다라는 기사 같은 걸 근데 그것도 뭐 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주된 이유는 돈 때문은 아니죠.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게 돈 많이 버니까는 아니고 사랑받고 멋있고 화려하니까 이런 느낌인데 이제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자본주의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걸 이렇게 돈을 좀 쉽게 벌고 많이 벌고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윤 선배님이랑 신 선배님이랑 그리고 저도 그렇고 북한의 그런 경제적인 환경, 그 열악한 환경에 처했다면은 아무래도 이 라인을 쫓아서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니까.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는 그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갈 데가 다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 무역사 하고 쭉 안 되면 그 다음에 했던 게 교사 제일 대한민국에서 80년대 교사하고 그리고 좀 더 뭐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데 가는 게 있는데 지금은 교사나 공무원이 가장 핫한 직종이 된 거죠. 지금은 공무원이 거의 뭐 순위 3위는 다 남자 여자 다 둘 다 들어가고요. 그치. 여자 1위는 지금 이제 교사. 1위가 원래 아나운서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시대가 좀 어려워지면서 교사로 바뀌었죠. 왜냐면 평생 어쨌든 잘릴 걱정은 없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가자 이거죠. 근데 교사들은 월급은 좀 많지는 않거든요. 꽤 많아요. 그래도 제 예전에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의 그 어머니가 교사였는데 30년 차였어요. 오래된 여자친구 소환. 30년 차였는데 월급이 꽤 많아요. 30년 차니까. 30년 차였는데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연금도 있잖아요. 연금 끝나고 나서 엄청 놀면서 이제 그것도 꽤 많아요. 연금도. 와. 그러니까 이제 굳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내 인생은 탄탄한 거죠. 처음엔 좀 고생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미칠 정도로 막 작진 않아요. 네, 작긴 하지만. 근데 이제 좀 연차가 높아질수록 방학 때도 쉬면서 돈 버니까. 그만큼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고 각박하다는 거네. 그쵸. 그래서 요즘에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막 미친놈이다 막 우리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댓글에도 창업에 대해서 네. 창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업 봤어요. 그 흥망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모두가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본 기사인가 거기에서 뭐 이렇게 요식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뭐 몇 개월 안에 뭐 이렇게 닿는 그 확률에 대해서 근데 50% 이상이 뭐 다 폐업을 한다고. 홍대 폐업률이 78%예요, 정확히. 78%? 대박. 홍대가 인기 많은데 높네요. 상당히 높네요. 왜냐면 많이 팔아요. 그런데 이게 월세가 너무 상한. 비상식적으로 크니까 이걸 수지를 못 맞추는 거예요. 78%면 다 망간다고 봐도 되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게 빼고는 다 계속 바뀌는 거니까. 제 지인분 중에 한 분도 지금 좋은 데 취직하셨는데 이분은 한 3년 정도 일하다가 미천을 마련해서 창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조언해 줘야 될까요? 더 말려야 될까요? 일단 난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자기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이나 그 분야에 밑바닥부터 한 1, 2년, 2, 3년은 좀 기고 그리고 창업해도 늦지 않다. 돈 까먹는 건 한순간이거든. 한순간이길래 그 까먹는 길을 빨리 재촉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노하우와 인맥과 네트워크를 쌓고 해도 늦지 않다. 제가 지금 창업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창업한 지가 그래도 저희 영어 사업하는 것도 지금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이제 창업을 한 거죠. 영어하라 그랬어요? 영어 사업. 네, 영어 사업을 하는데 지금 한 8개월 됐죠. 그것도 되게 바쁘거든요. 혼자 하느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슬슬 그만두고 저는 이제 또 미디어 사업을 하려고 다른 회사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그 불안정함이 되게 마음이 불안해요. 그 지난 회차에 말씀드렸던 기프트카 창업하는 분도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지금 섭외 중에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창업한 지 지금 한 2개월 좀 됐을 거예요. 근데 계속 마이너스랍니다. 그렇지. 왜냐면 그게 장소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그 음식으로 어떻게 그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팔아가지고 마진 낸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닭꼬치를 했었는데 지금 AI 그 확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런 지금 게. 그래서 고기를 또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뭐 나름 본인은 이제 뭔가 그런 어떤 끈끈한 의지를 갖고 계속 저희 엄마가 또 이제 하더라고요.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자영업을 하는데 이게 제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휘둘려. 요즘에 그런 최순실 그런 국정농단 상태 이것도 엄청 큰 소비에 영향을 미쳐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국가가 이제 혼란이잖아요, 되게. 그치.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소비가 완전 줄더라고요, 또.
어제자 모든 거에 다 이렇게 영향을 받아. 날씨에도 영향을 네. 받고 이것도 영향을 받고 자영업이라는 게 맞아요. 저도 어제자 그 기사를 봤는데 보니까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 요 이브나 요 시즌에 맞춰서 이제 상권에서 보통 연매출의 60%를 크리스마스 요때 그치. 거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그런 게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가지고 맞아요. 매출이 확 줄었다고 상인들은 되게 울상을 지었다는 기사들이 창업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또 제 생각에는 약간 그 말리진 않는 게 그 질문 하신다 그랬죠. 또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아 근데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난세의 영웅이라. 이럴 때 또 잘 되는 사람은 확 뜰 거 아니에요 또. 아 물론 자기의 능력을 좀 자신하면 뭐 해도 된다 이런 말인데. 말 그대로 영웅이라는 건 한두 명 보고 일컬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될 확률은 굳이 그러니까 확률 싸움으로 가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그만큼 자신 있다고 하면 내가 초한지하고 삼국지 진짜 좋아하는데 영웅이 그 수십억 중에 영웅이 한두 명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한두 명 된다는 거는 뭐 젊은 시절 그런 차라리 저는 그 친구보다 로또 사랑이 나을 것 같아. 로또는 한 주에 한 7명씩 나오거든. 근데 창업이 이제 제가 해보니까 네. 내가 한 만큼 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의 그것도 있어요. 좀 뭐라고 할까 보람 같은 것도 있고요. 운도 실력이 또 운도 따라줘야 돼. 운이 많이 따라줘야 돼요. 엄청 많이 따라줘야 돼요. 내가 잠깐 옛날에 돈 벌었을 때 진짜 그때는 운이 진짜 맞아떨어졌어요. 내가 딱 그만두고 그 산업이 하향 산업 딱 됐어요. 그리고 내 후에 들었던 사람들 다 이렇게 빚 안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운도 실력이구나라는. 그럼요. 전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드는 생각이 북한에는 대부분이 자영업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데 네. 북한은 왜 자영업자가 인기냐면 왜냐면 여기는 대한민국은 양말만 해도 아마 한 40~50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말 그대로 생산 주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갖다 놔도 북한 다 소비할 수 있는 현재 환경을 갖춰져 있다고. 그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월된 상품을 한국에서 이월된 상품 북한에 좀 요즘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월된 상품은 1,000원에 해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유행이 지났기. 근데 북한은 그거를 그 이월된 상품, 새 상품을 최저가에 들여놔도 다 소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가 소비 다 다른 것 같아. 지금 한국은 소비가 포화된 상태고 북한은. 그러니까 2000년 후반에 이거는 또 이제 장마당 세대로서 장마당의 그런 걸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후반 때는 한 2005년 이후부터는 2000년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골동품 장사, 마약상, 뭐 중고 장사 이런 장사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중고 장사나 중고 장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했던 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래요. 중고 장사 같은 경우에는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고 옷을 막 이렇게 키로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루에 뭐 100kg, 300kg 들어가 있는데 키로에 뭐 1kg에 1,000원씩 이렇게 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뭐 300kg, 몇백 kg 이렇게 가져오면은 그 안에 엄청 고급스러운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손질하면은 새 상품으로 둔갑시켜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300kg의 가격이 그 속에 있는 옷 한 3개만 손질해서 팔면은 그 원가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당 뭐 1,000원씩 팔아도 그건 다 떨어지는 돈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들 그런 장사를 했었고 이제 세간을 통해서 이렇게 중고옷을 이렇게 뭐 차들이를 이렇게 들여왔었어요. 키로로 해가지고. 중고 상품이라는 게 2월 상품도 같이 포함돼요. 그럼요. 네. 그게 교과서. 그러니까 이게 왜 또 성공할 수밖에 없냐면 북한에서는 옷이 생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그 북한에서 왜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걸 보고 그 뭐라 그러죠? 국산품. 인가공이라 그러잖아요. 인가공. 그거는 그러니까 인가공이란 말이 이게 뭐 그냥 국내에서 만든 국산이라는 얘기로 이제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대신 인가공 하면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애, 몇 번 입으면 코가 풀리는 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인가공이라는 건 개인들이 천이나 이런 거 가져가지고 수작업으로 개인들이 집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공장 제품에서 하는 거라도. 그러니까 인가공 같은 경우에는 새 상품이긴 하지만 퀄리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몇 번 입으면 코가 풀리고 뭐 어디 뭐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걸 입는 것보단 중고옷을 입는 게 낫다 해가지고 중고옷들을 많이 입어요. 심지어 잘 사는 사람들도. 그래서 인기가 많구나. 그런데 이제 또 마약상도 나왔었고 뭐 골동품상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돈을 확 벌 수도 있지만 확 망할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골동품 장사하는 분이 계셨는데 골동품을 잘 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서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 일단 북한 내에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가품이랑 진품을 구별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비싼 돈을 주고 샀다가 이게 가품으로 이제 되면은 북한은 그래요. 팔고 나면 어디 그 판 사람은 어딘가 켜버려요. 그냥 중발해버려요. 그럼 내가 다시 환불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엄청난 거액을 들이고 샀어요. 가품이에요. 그러면 중국에도 팔 수 없고 그냥 다시 찾을 수도 환불 받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집에 장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는 한 번 걸리면 중국에서 국제 교화소를 가가지고 종신형으로 살거나 총살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요즘 어제 다시 한번 평양 사람이 되게 또 인기라고 하던데. 평양 사람이요? 사람이요? 평양 남자건 여자건 왜냐하면 그게 특히 남자가 인기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인기. 약간 옛날에 우리 되게 못 살 때 서울 남자가 인기인 것처럼. 그게 아니 왜냐면 평양 시민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서울 시민이 되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 아무런 사람은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북한은 평양 시민이 된다는 게 약간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 시민이 쉽게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의 조건이 결혼인 거예요. 약간 이런 거네. 약간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미국 시민권 돼서 미국 살자.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친구들 그런 얘기 평양만이 또 다른 특권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양에 있던 친구들하고 자기가 평양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군대에 안 있어도 평양 남자하고 거기에 있는 여자 이렇게 계속 엮어가지고 이렇게 평양 가려고. 야, 그럼 평양 남자들은 이게 좀 어깨가 더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평양 어제도 그 얘기했더니 갑자기 평양 남자면 어깨 막 올라가더라고 이게 이렇게 나도. 근데 그러면 왜 저희 어깨가 심하게 내려가 있는데 근데. 나는 평양 남자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어.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북한에서도 그런 게 혹시 있나요? 평양에서 살기 위해서 위장 결혼이나 이런 거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양 시민 안에서 그러니까 평양 시민하고 결혼하는 거 가지고는 위장이 안 되고 왜냐하면 그거는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고 북한도 최근에는 외국인 결혼을 이렇게 허용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허용 안 됐어요 법적으로는? 아니 법적은 허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건 약간 좀 이렇게 돌맞을 약간 피를 흐린다. 왜냐면 그 백일 단일 민족 이게 있어. 근데 요즘은 외국인하고도 결혼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신기하네. 북한까지 와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북한 안에 지금 외국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고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보다는 되게 작은 숫자지만은 생각보다 외국인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영국이라든가 뭐 독일, 프랑스 이렇게 러시아 이쪽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유럽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소련의 그런 소련보다도 약간은 유럽 쪽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그 평양 사람을 막연하게 만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16살이었어요. 남자들 눈을 일찍 떴네. 아니 16살 때였으니까 이제 그때는 뭔가 사춘기고 뭔가 그런 이성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고 이런 단계잖아요. 그치.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저는 엄마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었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우리 아빠는 비록 탈북을 해서 내가 조금 출신 성분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평양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평양 가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평양에 그 막연한 뭔가 한상 같은 게 있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은 평양에 마음대로 못 가요. 통행증 맞아요, 호가 맞아요. 나요. 그래 약간 평양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또 평양에 또 갖고 있는 약간 기득권 같은 게 또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지역은 주민들이라 그러는데 평양 사람들은 자기네를 가리켜 시민이라 그래요. 평양시의 시민들이다라고 따로 이렇게 특별화 해가지고 특정화해서 부르는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참 이게 시대상을 진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대상을 정말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들어보면 평양 시민이라는 게 하나의 약간 직군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완전 직군이지. 네. 그리고 평양 시민으로서 약간 이렇게 그 느끼는 프라이드는 되게 크지. 그래가지고 북한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는 평양 사람들은 그 북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구별짓기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 태양 아래라는 다큐멘터리가 개봉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를 통해서 평양이라는 지역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아 평양은 그냥 평양이라는 나라 혹은 평양이라는 거대 세트장이구나. 영화 세트장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 저는 최근에 되게 재밌게 들었던 소식이 뭐냐면 북한에서 그 하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하교여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화교 자녀들이 다시 중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당간부들이나 그 관련 종사자들한테 돈을 주는데 이게 3,000불인가 됐을 거예요. 3,000불인가 주면은 그 화교 그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돈을 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역으로 평양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또 8,000불인가를 주면은 또 평양 시민권을 준대요. 9,000불이면 1,000만 원이 네. 넘네요. 그래서 8,000불을 줘서 평양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방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평양까지는 뭐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한상적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든 생각이 저는 아파트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파트. 제가 9살까지는 할머니 집에서 살다 보니까 할머니 집이 이제 선물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그 무산군에서는 그 7층 아파트가 제일 높아요. 원래 북한은 그 7층 이하로 다 짓게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게 있어요. 평양시 빼고는. 맞죠? 제 말이? 맞습니다. 네. 제가 아파트 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2층에 살고 있는 6층에 살고 꿈이 있는데 이루어졌네. 꿈은 이루어졌죠.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그게 왜 좋았었냐면요. 그 한창 그 북한에서 한여 학생의 일기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아빠가 과학자인데 성공하지 못한 과학자였어요. 박사학위를 못 받은 과학자였고 그랬었는데 이 애는 땅집에 살았어요. 근데 땅집이란 게 그냥 일반 하모니카 주택, 북한의 대표적인 주택이죠. 근데 거기서 살았었는데 이 친구의 소원이 아파트에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비춰지는 게 아파트에서 사는 거는 뭔가 성공한 집안에 잘 사는 집에 애들만 사는 걸로 비춰졌었어요. 근데 16살에 그 영향이 저에게도 미쳐서 엄마 보고 엄마 우리도 아파트로 이사 가요. 근데 실제로 이사 가려고 집을 알아봤었어요. 네. 근데 또 아파트에서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또 아파트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이제 물도 안 나오고 뭐 생각해봐요. 그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네. 7층까지 걸어 걸어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땅집이 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작동될 때는 좋지. 그러니까 무산군의 7층 아파트가 제일 높았는데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자체가 설치돼 있지 않아요. 그냥 7층까지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제 다이어트네요. 장작을 떼는데 장작을 날려야 건강하게 되죠. 김장할 땐 배추를 들고 올라가야 되죠. 물이 안 나면 7층까지 물을 길어 올라가야 되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9살 때까지만 살다가 이제 계속 땅집에 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 꿈이 이루어졌죠, 저도. 7층에 살면 헬스클럽 굳이 안 가도 돼요. 그죠? 굳이 하체 운동 할 필요가 없네. 돈 내서 뭐 헬스클럽 가고 이럴 필요도 없어. 두세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이게 쫙 다이어트 되니까. 근데 운동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문제네. 또 이렇게 남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눠봤는데 네, 혹시 북한 말 못하시는 다 했어요. 북한만 너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네. 촉박해지네요. 근데 뭐 남한 직업은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남한 분들이기 때문에 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믿어도 되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니 그래도 뭐 얘기해 보죠. 뭐.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대상을 반영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뉴미디어가 뜨면서 그래서 지금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게 없었는데 뉴미디어가 뜨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이게 직업이 됐어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걸 관종이라고 부르고 좀 폄하하고 비하했는데 예전에는 그럼 저희도 예전에는 부사를 안 듣네. 근데 요즘에 하나의 직업군이 돼가지고 네. 아니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그런가요? 그 뷰티 유튜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 이야 아주 요즘 아프리카 TV도 되게 핫하게 뜨더만. 근데 요즘 많이 졌죠. 그래요? 사건 사고 많아서 많이 졌는데 지금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뭐 아프리카 TV에서 나와서 부부가 하는 사람들인데 게임 방송하고 그냥 뭐 혼자 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하는데 하루 수입이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하루 수입이. 그러면 열흘이면 3천. 저희도 근데 그거는 유튜브에서 이제 돈만 나오는 게 그런 거고 광고로만 나오는 게 그건 거고 그 사람 뒤에 그냥 PPL로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따로 받고 광고 따로 받고 또 강연이 이렇게 많아요. 저도 뭐 겨우 10만 밖에 안 되지만 이제 요즘에 워낙 사람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어 하니까 강연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저는 안 했지만 그런 거에서도 되게 기회가 많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이제 장래성이 유망한 직종 중에 4위더라고요. 장래 직업 선정 잘한 거네 지금. 그래서 뭐 직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뭐 그게 엄청난 유망 직종이 뜨고 있죠. 이 나팔기가 또 팔랑팔랑거리고 유튜브 이제 만든다 이제 또. 아니 저는 할 자신이 없고요. 저는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상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앞서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직장인이 아니라면 직업이 5번은 바뀐대요 최소.
왜냐면 시대상이 너무 빨리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유튜브도 라이브로 생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라이브 방송. 그게 돈이 많이 돼.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배나통일도 한번 그걸 해보면 그게 돈이 진짜 많이 돼요. 왜냐면 배나통일 그렇게 하면은 라이브로 가는 건가요?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댓글이 올라오면은 저희가 굳이 주제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주제 그 제시해주는 걸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방송을 지금 해도 이렇게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방송을 보니까 그냥 고양이 노는 거를 비춰주는데 그것도 몇만 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고양이보다 낮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고양이보다 낫죠. 우리가 사람인데. 고양이처럼 말 잘 듣진 않잖아요. 아무튼, 그게 진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도 네. 진짜 수입이 크고 물론 인기가 많아야겠지만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남북한 인기 직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너무 이제 북한 직종에 대해서만 치우쳐서 얘기를 한 것 같은 부분이 한국도 없지 많이 않아 아시니까. 있긴 근데-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남한 분들이니까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끝으로 그거를 민국 대한님께서 8회인가 9회인가 10회인가 9회인가 10회인가에서 저희가 나는 이 전체를 다 보시고 다 이렇게 저희 멘트를 봤어요. 네. 정리를 깜짝 해주셨어요. 놀랐잖아요. 근데 저한테 숙제를 내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라고.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날로 먹지 않네. 죄송해요. 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얘기하는 흐름이 너무 일맥상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조금 옆으로 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숙제였잖아요. 근데 그건 저한테 뭐 낸다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한 팀이니까 팀워크를 발휘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나눴을까요? 저는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대본 있는 쪽이면은 새끼를 빠지지 않아요. 근데 대본이 없는 조건에서는 왜냐면 세 명의 생각이 달라요. 근데 생각하는 주제도 다르고 이런 생 라이브에서는 어느 정도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딱 주제 정해주고 만약에 PD님이 주제는 이거고 우리 여 포맷을 갑시다 하면 절대 전혀 안 빠지지. 근데 지금도 우리 잠깐 평양 사람만 얘기했을 뿐인데 평양 한참 갔다 왔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짜 커트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3,000%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회차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지향하고는 있지만 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비해도 많이 좋아진 건데 좀 더 이렇게 그런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 없었어요? 그 분이 그렇게 네. 쓴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썼는지 네네. 우리 열렬한 팬이 아니신가요? 열렬한 팬은 맞으신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래서 감사하죠. 전 되게 감사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봤었고. 소름 돋았어요. 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분석해 주는 거 보면서 와 나는 나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나를 이렇게 분석해 봤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긴 하지만은 또 약간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방송을 하면서 이게 저는 점점 이게 내가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 네, 이게 저도요. 이렇게 라이브 이렇게 그 진솔함이 점점 가려지게 돼. 왜냐면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이 표현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가 참 이렇게 조심스러워가지고 그 초반에 막 던지던 그 멘트가 안 나와요. 필터링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자체 하셨어요. 필터링 되는. 그래서 송민규 이런 얘기 없었구나. 방송에 영어 썼으면 좋겠다 하지 않아요. 방송 영어 계속 쓰다 보니까 생각에 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재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옛날에 한 3, 4회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점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자체 필터링을 너무 강화해서 말이 시시해진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좀 같아요. 예전 돌아갈까요? 사실 굳이 따지자면 매스미디어와 1인 미디어를 굳이 나누자면 이건 1인 미디어잖아. 근데 1인 미디어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필터링하고 검열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요즘 좀 일을 많이 닫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지금 나는 공중파듯이 지금 마음으로 지금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그 유튜브에 있는 일반 방송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일반 그 방송이 아니라 거의 그 북한에서 또 본다고 막 어제 또 댓글 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품위를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거침없는 게 1인 미디어의 매력인데. 네. 그럼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왜 봐가지고 참 이게 필터링 보면 좋은 거죠. 근데 두 분이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겠다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필터링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저는. 필터링. 그러니까 진솔하. 저도 이게 이 방송의 특징이 뭐냐면 진솔하다. 저도. 그리고 대본이 없다예요. 왜냐하면 대본이 있어야면은
종편에 나온 방송하고 별 차이가 못 느껴요. 저도 그렇게 그럼 생각해요. 차라리 종편 보는 게 낫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어느 정도 그 미흡한 부분도 우리가 내보낸 이유가 이건 종편하고 다르고 대본 없이 하고 리얼로 한다는 그런 게 지금 또 하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솔직한 마음을 좀 말하고 싶은데 그치. 이제 제가 좀 틀린 의견을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이제 그런 의견이 피드백이 많으니까 그치. 저도 사실 하고 싶은 말을 좀 이렇게 삼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 배나 TV 배나 TV 중에서 그 이렇게 지적을 그러니까 조언을 가장 많이 이게 또 많이 이렇게 하는 그 채널 우리 채널인 것 같아요. 다른 채널도 많이 보는데 댓글이 우리한테 가장 많이 이렇게 조언을 가장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 이충군 박사님의 그 국제정치를 보면은 거긴 거의 성지 같더라고요. 그렇지. 거의. 댓글들이 성지 그냥 박사님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저희한테 와서는 조금 이렇게 많이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일이 댓글을 달지 말고 또 이렇게 조금 마음 상하는 글들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댓글도 다시 답글을 달았어요. 근데 달았지만 어쨌든 쓴소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좋게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희 모두한테는 그 댓글들이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쓴소리 듣거나 이러면 또 뭔가 이 사회를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뭔가 그 맵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또 좀 쓴소리가 또 그런 거 마음도 좀 단단하게 해지는 것 같고 뭐 등등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능하면 다 일일이 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제가 빼놓을 수도 있는데 빼놓는 거는 제가 이제 달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빼놓을 때도 있고요. 혹은 제가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달까를 생각하다가 깜빡하고 잊어서 못 달 때도 있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열심히 다 달도록 가능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항상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또 할 말이 또 있었는데 또 까먹었다. 이거 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났어요.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뭐였냐면 시간 어바한 거. 화장실 갔다 왔네. 1분만. 네. 그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남겨주세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표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 것 같다. 정정을 바란다. 혹은 사과를 바란다.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데요.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그런 개인 생각을 존중을 하고요. 저희도 그걸 다 받아들이고 뭐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우리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틀렸으니까 정정해라 사과해라 이런 거는 저희가 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강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정정해라 이런 피디님 지금 울고 거는 있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배우고 나누는 TV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충분히 시청자님의 그런 의도를 받아들였고 저도 이제 참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너무 강력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서로에게 실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배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배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배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